그 대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암흑기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희솔입니다. 오늘은 전직 마케터, 현직 변호사 소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윤 변호사이고요. 저는 학부에서는 역사를 전공했다가 회사는 또 브랜딩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요. 지금은 또 직업을 바꿔서 변호사가 됐는데 여전히 버릇 못 고치고 작가도 하고요. 강사도 하고요. 막 좀 사업도 하고 싶어 하는 엔잡러 변호사입니다. 정말 다채로운 걸음을 걸으셨네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니까 네. 알차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전에 커리어가 뭐 미술을 전공했다, 경영을 전공했다, 또 뭐 컨텐츠 매니저를 했다, 커뮤니티 매니저를 했다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소윤님의 그 커리어를 밟으신 게 사실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커리어가 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소윤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저처럼 전공도 법학이 아니고 하던 일도 다른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은 경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 이유는 있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순간에 집중해서 좀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 없거나 효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커넥팅 더 닷,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커넥팅 더 닷처럼 오늘의 저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다 밑바탕이 됐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순간에 집중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나중에 미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3인칭으로 좀 잘 부르는데 저는 약간 우리 소윤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진로도 앞으로의 진로도 그리고 삶의 방식도 저는 오늘의 현재의 저의 어떤 욕망과 현재의 저의 뭐 어떤 선호, 현재의 저의 뭐 결핍이나 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가급적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오늘날에 좀 기반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즐겁고 행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그냥 계속 순간순간 행복해서 저는 좀 원하는 바를 달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내가 찍은 점들이 모여서 이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찍는 순간에 그게 내 결정이기만 하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려지는 그림도 저 자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야 해. 뭐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보다는 그래 지금 넌 뭘 하고 싶니? 아니면 넌 뭘 할 때 좀 잘하고 효율이 있니? 혹은 뭘 할 때 행복하니? 라는 질문들을 조금 많이 던지고 있고 그래서 역사도 그때 하고 싶어서 전공했고요. 네, 마케팅도 그때 화장품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그런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무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냥 그때 욕망에 기반해서 했고 변호사도 그리고 개업도 다 어떻게 보면 뭐 10년 전, 5년 전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그때 그 결정을 내리던 삶의 순간에서 제 삶에 필요하고 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었어요. 근데 결국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다양한 거 하는 엔잡러 변호사인 저가 아닐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윤님이 찍으신 점 중에서 엘사, 좀 큰 기업의 엘사, 네. 마케터였다가 갑자기 이제 전문직으로 변호사로 커리어를 트신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회사를 짧게 다닌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4년을 다니셨어요. 대리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시고 커리어를 전환하시기까지 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무는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었어요. 막 업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몰도 보고요. 잡지도 보고요. 막 팬텀 컬러 뭔지 보는 게 정말 회의 때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품을 어떤 색깔로 낼 건지 회의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무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는 저연차부터 다채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 그리고 많은 결정권을 가진 직무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기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가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당시에 나름 핫하던 이제 엘사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얻었기 때문에 좀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일하고 싶었어요.
저는 막 100살에도 일하고 싶고 평균 수명이 130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120살에도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케터라는 직무는 좀 아시다시피 조금 트렌디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현역, 실무진이라면 좀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제 젊을 때 이렇게 현역일 땐 할 수 있지만 60살, 70살, 100살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재밌게도 회사를 가기 전에는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 정도면 공부를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3년차 때쯤부터 들기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대학원 진학 결심이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첫 번째 결심 이후에는 사실 인류학이랑 법학을 고민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인류학과 법학 중에서 사실 법학을 정했던 건 조금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기간도 비슷한데 이제 미래 기대 소득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러니까 미래 100살이나 120살까지 생각했을 때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조직 생활보다는 좀 개인 플레이를 이제 하고 싶다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인류학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지만 이 자유도나 어떤 미래의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준으로는 법학이 좀 더 괜찮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입학시험이 좀 더 적성에 잘 맞아서 회사 다니면서 병행이 가능해서 그래서 법학을 좀 전공하게 된 좀 기나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도전하신 만큼 힘들었던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님이 그동안 선택들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또 눈가가 촉촉해지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인생에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항상 대답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고시 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부생일 때 그러니까 22살부터 25살까지 3년 동안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행정고시를 들어갔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 3년 동안의 과정이 저한테는 당연히 제 인생에도 실패는 있었지만 공부로서는 최초의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고 좋은 나이에 좀 내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고시에 떨어지고 학교로 복학을 할 때 그 씁쓸한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줬던 그리고 이게 정말 저한테는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을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지라는 깨달음을 줬던 경험인데요. 이제 부끄럽지만 저는 행정고시를 보겠다는 결정을 할 때 정말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같은 과 친구들도 너무 고시를 많이 봤었고 저의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고시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었고 집에서도 좀 기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만연한 생각으로 취업보다는 고시가 더 멋있다. 나는 공부 잘하니까 고시도 하면 붙겠지 라는 정말 나이브한 마음으로 이 선택지를 골랐고요. 그 대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암흑기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루하루가 매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큰 실패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이제 좀 불행하기도 하고 너무나 좀 고민이 많고 조금 이제 힘들었던 3년을 보내고 났더니 이제 기준을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나에게 두어야겠다. 왜냐면 외부의 기준을 두니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막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친구들을 원망하게 되고 막 뭐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선택에 대한 책임은 100% 내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도 100% 내가 아니면 적어도 90% 이상 내가 선택의 기준을 나에게 중심을 두어야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남 탓을 안 하는 좀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시는 눈으로 볼 때는 실패고 정말 매몰 비용이지만 저는 그 이후의 선택지들의 엄청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줘서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그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촉촉해지네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그 어두운 방, 그때 제 생각 그런 건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게 또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도 그때 너무너무 공부하다가 우울해서 뭘 봤냐면 여자 아이돌 영상이랑 화장품 블로그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게 또 엘사 취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제가 나름 트렌드와 그 다음에 그런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정보에 밝아지면서요. 그래서 세상에 참 의미 없거나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소연님은 직장 생활도 경험하시고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개업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전문가의 의미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전문가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속한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묶이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다른 일, 전문직이 아닌 일들에서도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고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혹은 내가 가장 신나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전문가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문서 작업, 누군가는 어떤 뭐 장표 작업, 누군가는 어떤 기획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가장 효율이 잘 나거나 혹은 가장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걸 통해서 뭐 타인 혹은 사회 혹은 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전 그것이 바로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직도 안 하고 쭉 직장을 다닌 친구도 있고 아니면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년이라고 되게 딱 자신감 있게 대답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업이라든지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함으로써 나다움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 그런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다움 그리고 전문가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선택이 그냥 소위 말하는 죽지 못해 회사를 다닌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자아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는 사람을 분석했을 때 나는 조직 생활도 너무 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조직과 함께 갈 때 혹은 이 조직에서 여러 사람과 협업할 때 혹은 조직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준 하에 내가 이 조직 생활 혹은 조직원으로서의 내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프로고 그것이 전문가다라고 저는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필요 없는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이제 핸드폰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제 개입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규모가 있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자기 일만 독립적으로 한다면 누가 그러한 큰 일들을 해내겠어요. 그래서 사회에는 다 정말 모두가 필요하고 그것이 더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좋아요. 월급은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 월급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 조직 생활이라면 저는 그거 너무나 현명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월급 좋아요. 월급 좋습니다. 네, 매달 다른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월급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건 역시 그 안정성, 그 안정된 생활과 그 안정된 매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나다움이 있잖아요. 뭐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뭐 촬영 일정을 잡으신다던가, 뭐 여행 일정을 딱 계획하신다던가, 그거는 또 안정된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나다움이니까요. 뭐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열이 있다기보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